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립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산업안전연구실 김원석 차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우리 산업안전연구실에서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물입니다. 서론입니다. 산업안전 측면에서 바라본 코로나 이후 우리의 일터입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하여 향후 사망사고 증가가 예상되는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산업, 고용, 기술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산업 구조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 산업 및 업종에서 각 영역이 무너지고 사업장들 또한 경계가 불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대거 양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에서부터 많은 영역의 업무에서 로봇이 그 역할을 대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변화를 살펴보면 기존의 에너지 정점이었던 석유에서 배터리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D 프린팅의 급속한 발달로 상상하는 것이 바로 제품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차란 변화 양상에 근거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망사고 증가 예상 주제 5개를 보시는 바와 같이 도출했습니다. 도출 주제를 조사 분석하여 노동자 증가, 사고 증가로 파악된 것 중 비중이 높은 3개 분야 화면의 주황색 주제를 전문가 포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나머지 2개 부분은 사망사고 예방 측면에서 자료 수집과 산업안전에서 유의미한 정보 파악이 사실상 좀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발제할 내용은 선정된 3개 주제 중에서 오늘 세션 1에서 토론된 로봇 주제를 제외하고 지난 4월 6일 1차 포럼에서 토론된 2개 주제 중점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확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음식 주문의 폭증은 이륜차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통계청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 규모도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 종사자는 특수 형태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제가 가능한 임의 가입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여 정확한 규모 파악은 사실상 힘듭니다. 하지만 특수 형태 근로자 중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현황을 토대로 배달 종사자 수를 추정해 보면 약 5만 8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최근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를 약 11만 4천 명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소비 패턴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지속 증가는 분명해 보입니다. 집 앞까지 음식이 총알 배달되는 편리함 이면에는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사고가 지속 증가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간 400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는 국내 전체 이륜차 사고 전체 사고 통계이긴 한데요. 이륜차 교통사고가 지속 증가하는 이유는 이륜차 배달 라이더의 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달 종사자가 주로 가입되어 있는 퀵서비스업 산업재해를 살펴보면 작년 기준으로 사망자가 142.9%, 부상자가 6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보시는 바와 같이 17명인 것은 특수형태 근로자인 배달라이더의 산업재해 가입률이, 산업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산재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 국내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보면 국내의 경우 배달라이더의 주요 애로사항이 보험료, 단가 문제, 사고 위험이 높은 순으로 조사되었고요. 국의 경우에는 교통혼잡, 부상위험, 시간 압박이 주된 업무 스트레스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륜차 배달 플랫폼의 특징입니다. 2010년 이후 음식점 소속 직원이 직접 배달하는 방식에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문 중개, 배달 대행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플랫폼을 이용해 주문하고 배달하는 방식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구조에서 배달 업무가 빠르게 아웃소싱 되어서 배달 업무 종사자 역시 플랫폼 경제에 급속히 편입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배달 노동자만의 특징을 양산했는데요. 첫 번째로 종사자 특성입니다. 프리랜서,
파트타임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존재하고, 두 번째는 업무 특성의 경우 식사시간 근무, 야간시간 근무, 액기만의 알고리즘 기반으로 일을 합니다. 두 개 특성의 경우 기존 노동의 개념보다 시간, 장소, 유형이 훨씬 유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고가 다발하는 한편 산재 사고라는 인식은 낮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직접 지원 방식의 기술 지원, 간접 지원 방식의 교육 지원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다음은 사회적 이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배달 라이더의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고를 유발하는 직접 요인으로는 난폭운전, 과속, 교통법규 미준수, 눈비 등 기상 상황을 들 수 있겠으나, 소비자의 편의를 명분 삼아서 라이더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배달 시간 제한, 번쩍 배송 등 플랫폼사의 정책을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각종 언론, 현장 라이더, 노동계에서는 불합리한 배달 알고리즘과 평점 제도 등 각종 프로모션, 산안법상 배달 종사자의 안전조치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황색을 보시면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73조에 산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배달 소요시간 제한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배달 소요시간 제한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법령 책임 주체에 대한 법 이행 여부 점검이 부족하다고 각종 언론 토론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산재보험제도 개선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달라이더의 산재보험 가입률 실태조사를 참고해 보면 배달라이더의 산재가입률은 40%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배달라이더의 경우 산재보상보험법 그리고 고용부 고시에 의해 퀵서비스 기사의 전속성 기준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설명의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라이더가 희망할 경우 적용제의 신청이 가능하여 산재보험 가입이 낮은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산재보험 적용제 신청 사유를 제한하는 산재보험법이 지난 3월 23일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요. 경기도에서는 3월 18일 라이더의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정책적 지원으로 향후 배달 라이더의 산재보험 가입은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달 플랫폼 산업의 변화, 특징, 그리고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안전보호구, 교육, 배달시간 등 산업법 관련 기준 준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산재 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플랫폼사의 산업법 준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는 한편 안전 배달시간 산정기준 정립 등 배달 라이더 보호를 위한 정책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끄러짐 등의 사고 다발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예방 대책을 제시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물류센터 위험성입니다. 비대면 소비의 비약적 성장으로 물류센터가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물류창고업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77개소에서 2020년 735개소로 315%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 건설 종사자 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는 관계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에 4호에 규정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 산출 방식을 일부 변형하여 주석 2의 방식으로 산정한 결과 추정 근로자 수는 2016년 5,775명에서 2020년 24,263명으로 32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장 수는 2016년 30개소에서 2020년 100개소로 233% 증가했습니다. 오프라인 소비에서 온라인 소비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대형 사고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작년 4월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38명이 사망한 2000시 모가면 냉동창고 대형 화재 사고가 08년도에 2000시 호변면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발생했었습니다. 실제로 산업재해 현황에 최근 5년간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
49명 중 36명, 73%가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10년간 건설 현장에서 단일 사고로 1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는 총 14건인데요. 이 중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사고는 2건이지만 재해 강도는 건당 29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발생 형태별로 보면 화재 폭발에 의한 재해가 전체의 37.5%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물류산업의 변화, 그리고 물류센터의 특징입니다. 최근 물류산업 구조는 효율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3자 물류, 즉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산업안전 측면에서는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의 공백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물류센터 건설 추세를 살펴보면 예전에는 상온창고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냉동과 냉장이 복합화된 형태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땅값이 싼 곳에 단일 건물 형태로 지어졌다고 하면 지금은 수도권 등 거점 지역에 복합단지 형태로 지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도 점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공사 특징은 지하층 형성, 차량 진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경사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경사지에 짓게 되면 지하층이 3면이 폐쇄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고 출입구 및 창호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을 수 있어서 냉동 창고로서 방열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간의 활용도와 보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높은 층고 그리고 칸막이 구조를 선호합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PC공법 적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성을 고려하여 싼 가격에 샌드위치 판넬 등으로 마감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산업의 변화, 건설 추세, 특징으로 인해 위험성이 발생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계 발주 단계, 즉 계획 단계에서는 아웃소싱 등으로 경제성과 시공성을 우선한 설계로 안전성 검토가 미흡할 수 있고요. 물류센터 건설 초기에는 물류센터 뼈대를 세울 때 붕괴 위험이 높고 마무리 작업 시에는 우레탄 뿜칠 작업 시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운영 중에도 개보수 시에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다음은 물류센터 안전관리 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본 내용은 공단 중앙사고조사단에서 금년 2월에 실시한 물류센터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기획조사 결과를 요약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비용 고효율을 많이 고려하다 보니까 최저가 입찰이나 공사비 절감을 위한 공기 단축, 설계 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물류센터 공사가 대부분 민간 발주 공사이다 보니 설계 단계에서 위험성 검토도 부족했고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도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 건설 현장 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물류센터 시공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건설업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관행으로 작업자 통제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촉박한 공기에 쫓겨 우레탄 폼 작업, 화기 작업 등의 위험 작업들이 혼재되어서 진행되는 등 고위험 작업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심지어는 화재 감시자가 배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비상조치 활동이나 방제시설 구축에 있어서도 현장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피난 계획이 수립된 경우가 다수 있었고 비상사태를 대비한 모의 실제 훈련도 상당히 중요한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살펴본 물류센터의 위험성, 실태 및 문제 등을 고려한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현행 공공발주 공사에 적용되는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검토 등 설계 발주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준불연 성능 이상의 우레탄 폼 대체제 개발, 혼재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과 예방 대책을 제시하는 등 시공 운영 단계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우리 실에서 향후 포스트 코로나 대응,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해야 할 과제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안전 확보 주제에서는 사고 사례 분석, 실태 조사,
국내의 안전 기준 비교 분석 등을 통해서 배달 종사자의 사고 예방 방안 마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 전환에 따른 물류센터의 위험성 주제에서는 물류센터를 건설하거나 운영 시 대형 사고 취약 요인 분석, 그리고 예방 대책 수립, 고위험 작업관리 체계 방안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등 물류센터 대형 사고 예방 방안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